자, 227페이지 이익잉여금이요. 자, 내용 먼저 볼까요? 이익잉여금은 회사의 영업활동의 결과로, 자,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잉여금의 종류를 보면 자본잉여금하고 이익잉여금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자본잉여금은 주주와의 거래에서 남은 돈이었고, 이익잉여금은 영업활동의 결과로 벌어들인 이익 중에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아직 배당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사내에 남아있는 부분을 원천으로 하는 잉여금을 말한다. 이익잉여금을 증가시키는 것은 이익 창출 활동 결과인 당기 순이익이며,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당기 순이익이 나면 이익잉여금이 증가된다는 거죠. 자, 어제 그거 써드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라는 게 있었는데, 미처분 이익 잉여금은 전년도의 이익 잉여금 중에 사회로 유출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올해로 넘어오면 그게 전기 2월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되는 거고, 자, 거기에다가 올해 벌어들인 당기 순이익을 더하면 이게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된다고 했어요. 자, 어제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이익 잉여금을 증가시키는 것은 당기 순이익이다. 그러면 옆에 이익 잉여금을 감소시키는 것은 이익 창출 활동 결과인 당기 순 손실과 주주들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다. 자, 우리가 회사에서 이익 난 걸 주주들한테 배당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배당을 해주니까 이익잉여금이 줄어들겠죠. 자, 그 얘기입니다. 어제도 비슷한 내용 잠깐 설명하긴 했어요. 미교부 주식 배당금, 미지급 배당금 설명하면서 잠깐 했던 내용인데. 자, 다음 이익잉여금은 크게 기처분 이익잉여금과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분류한다. 자, 기처분 이익잉여금은 올해 말고 전년도에 걸쳐서 이미 처분을 해놓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전년도에 이익이 나서 적립을 했다든지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전년도에 배당을 해서 법정 적립금으로 이익준비금을 모았다든지.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기처분 이익잉여금은 올해 이전에 발생됐던 거예요. 올해 이전에 이익이 나서 처분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처분하고 남은 게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는 거예요. 보셨나요? 그렇게 분류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기처분 이익잉여금 중에 첫 번째 법정 적립금이 나와요. 그래서 기처분 이익 잉여금 중에는 첫 번째 법정 적립금, 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전 시간에도 설명을 드리긴 했어요. 자, 내용 보세요. 상법이나 그 외 법률 규정에 따라 이익잉여금 중에 일정 금액을 적립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강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법적 요건을 갖추게 되면 무조건 적립해야 된다. 이것은 유보된 이익잉여금만큼 현금 배당을 제한함으로써 기업의 자금 유출을 막아 기업의 재무구조를 탄탄하게 하여 채권자를 보호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익준비금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익준비금. 근데 요거에 대한 정의를 가끔씩 물어봐요. 이익준비금에 대한 정의. 그러면 밑에 이익준비금 진하게 표시되어 있는 것만 보세요. 회사는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매기 결산 시 동그라미 치세요. 금전에 의한 이익 배당. 현금 배당 말하는 거예요. 현금 배당. 우리 회사에서 이번에 주식 배당만 했다. 그러면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할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금 배당을 했을 때만 적립을 해야 된다. 이익 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된다.
자, 요게 이론 문제로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얘는 그렇게 기억을 하세요. 자, 이렇게 현금 배당액의 최소 10%, 10%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고요. 언제까지? 자본금의 2분의 1이 도달할 때까지. 자, 이렇게는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얘는 이론 문제로도 등장하고요. 실기 문제에서도 가끔 등장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모아놨다가 이익준비금으로 모아놨다가 어디다 쓸 수 있냐면 밑에 줄에 보세요. 결손금을 보전하거나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이거 자체가 무슨 얘기예요? 위에서 기업의 자금 유출을 막아서 기업의 재무구조를 탄탄하게 해서 채권자를 보호할 목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용도로 쓸 수 있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2번 기타 법정 적립금 나와 있는데 상법 이외 법령에 따라 이익금의 일부를 적립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만 나와 있죠. 그래서 자격증 시험에는 안 나와요.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법정 적립금은 여러분이 요거 이익준비금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고, 자, 이거는 무조건 법으로 정해놓은 거잖아요. 그죠? 그거 외에 회사에서 임의로 적립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의적립금은 말 그대로 회사에서 맘대로 적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주로 이런 것들이 나와요. 어제 써드렸죠. 사업 확장 적립금이라든지 나중에 사업을 확장할 목적으로 또는 빚이 너무 많아서 빚을 갚을 목적으로 뭐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회사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시험 문제에 나온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이건 회사에서 임의로 적립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이제 요거죠. 미처분 이익잉여금. 근데 회사에서는 항상 이익만 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만약에 손실이 나면 뭐라고 해요? 미처리 결손금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해주는 거고. 자, 내용 한번 보세요.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 중에 배당이나 다른 잉여금으로 처분되지 않고 남아있는 이익잉여금을 말한다. 말 그대로예요. 아직 처분하지 않은 이익잉여금이다. 자, 그리고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주주총회 시에 결의에 의해 처분이 이루어지는데 주주총회는 결산일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열리기 때문에 이익잉여금 처분 전에, 자, 밑줄 치세요. 이익잉여금 처분 전에 잔액이 당기 재무상태표에 표시된다. 자, 이것도 예전에 이론에 한번 나온 것 같은데. 자, 이게 처분 전이냐, 처분 후냐라고 물어본 경우가 있었어요. 말 그대로예요. 미처분 이익 잉여금은 언제 결정이 되냐면 12월 31일 날 결정이 되는 거예요. 결산일 날 당기순이익이 얼마 났는지 손익계산서 작성을 통해서 알아내잖아요. 그럼 이건 전년도에서 넘어온 거니까 전년도에서 처분하지 않고 남은 게 넘어왔다가 당기순이익이 얼마인지 알아야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언제 결정이 된다? 12월 30일 날 결정이 된다. 근데 처분은 언제 한다고요? 일반적으로 주주총회. 자, 주주총회는 3개월 이내에 개최를 하겠죠.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이때 처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처분하기 전이란 얘기예요. 자, 그 얘기고요. 뭐 결손금이란 수익보다 비용이 많은 경우로서 당기순 손실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손금은 기존의 잉여금으로 보전이 된다. 만약에 요번에 당기순 손실이 났어요. 근데 전기에서 넘어온 게 충분히 있더라. 그러면은 요걸로 떼올 수 있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용어 때문에 나와 있는데, 자, 밑에 그림 잠깐 보세요. 적립과 이입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당기순이익이 나오면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결정이 되면 이때 처분을 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처분을 하면 처분할 때 법정적립금으로 처분을 할 수도 있고 임의적립금으로도 처분할 수도 있겠죠. 주주들한테 배당을 줄 수도 있을 거고 이날 처분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걸 얘네한테 적립하는 걸 적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게 있어요. 주주총회에서 요번에 당기순이익이 너무 적은데 배당을 많이 해줘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얘네 적립한 거를 다시 꺼내다가 배당을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 적립한 것 중에 야 요번에 이 배당이 너무 적어.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그동안 모아놨던 사업확장 적립금을 조금 떼다가 배당으로 드릴게요.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자, 밑에 미처분 이익 잉여금을 적립금, 법정, 임의로 적립하거나 임의 적립금을 다시 미처분 이익 잉여금으로 이입할 경우에 이익 잉여금이나 자본 총계에 영향이 없다. 뭐 이렇게 나오네요. 뭐 용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7절에 보면 229페이지 이익잉여금을 어떻게 처분하느냐? 처분하는 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회사에서는 이익잉여금을 어떻게 처분할 거예요? 라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라는 걸 작성을 해요. 근데 얘가 여러분들 전산회계 1급 실기 문제 1번 문제로 등장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되게 자주 나와요. 예를 들면 1년에 뭐 시험이 6번이다 이러잖아요. 지금까지 보면 4번 이상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시험 문제에 나오냐면 우리가 앞에서 설명할 때 그런 얘기 잠깐 한 적 있어요. 재무제표는 작성 순서가 있다고 그랬죠. 그 순서를 따라가야 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회사다 그러면 일단 제조, 원가, 명세서라는 걸 먼저 작성을 해가지고 이번에 제품 만든 게 얼마다라는 게 계산이 되면 그걸 통해서 손익계산서에 매출 원가를 계산해요. 그럼 예로 통해서 당기순이익이 나오면 이익, 잉여금, 처분계산서라는 거에다가 여기서 나온 당기순이익을 일로 넘겨줘야 돼요. 얘를 넘겨줘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는 재무상태표를 작성을 해주는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기 문제 1번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라서 여러분이 이 순서는 좀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앞 글자만 따서 원, 손, 이, 제의 순서로 작성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저거는 꼭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 얘를 지금 알아보자는 얘기예요. 얘가 재무제표는 아니거든요. 우리 재무제표 종류가 5가지였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이라고 그랬죠. 예전에는 얘도 들어가 있었어요. 재무제표에. 근데 지금 빠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가 뭐냐? 내용 볼게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이익잉여금의 변동 내용을 보고하는 양식으로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 처분에 대하여 주주들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된다. 정기주주총회는 회계 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 다음 해 초에 개최되고 이때 재무제표가 확정된다. 따라서 회계 연도 말 재무상태표에는 처분 전에 이익잉여금으로 표시된다. 또 나왔죠? 처분 전에 걸로 이익잉여금이 표시된다. 그래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보시면요. 일단 회사에서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작성을 할 때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나오죠. 그걸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밑에
전기 2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랑 당기순이익 써있죠? 요 얘기예요. 요거 둘을 더해서 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거 실기할 때 여기에서 무조건 알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 놓고 만약에 이번에 이익 배당할 게 너무 적다. 그러면 어떻게 하기로 했죠? 임의적립금의 일부를 이입시킬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밑에 나온 게 임의적립금 등 200이에요. 자, 그래서 1번에다가 2번을 더해서 3번의 이익잉여금 처분 3번 전에 합계가 나오는 거예요. 되셨나요? 이입이 없으면 그냥 요거만 가지고 하면 되는 거고 200이 있으면 200을 더해서 됐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밑에 처분액이 나와요. 어떻게 처분을 할 건지. 1번은 법정 적립금으로 적립을 할 건지, 기타 법정 적립금으로 적립을 할 건지, 배당을 현금 배당을 얼마 할 건지, 주식 배당을 얼마 할 건지, 그리고 임의 적립금으로 얼마를 적립할 건지 이 금액들을 거기다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남은 금액이 있을 수 있죠. 그게 또 맨 마지막에 어디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차기로 넘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차기에서 넘어온 게 얘인 거 아니에요. 그죠? 이해되셨나요? 그렇게 처분하지 않고 남아있는 게 다음 연도로 넘어간다. 그래서 그 순서를 한번 봐두세요. 자, 이것도 실기시험에도 등장을 하는 거고 실기시험에 여러분한테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작성하세요 라고 나오는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처분되는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실기에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작성하시오 그러면 현금 배당을 얼마를 하겠다, 주식 배당을 얼마를 하겠다 그런 식으로 나오고 이익준비금은 10%를 적립할 거다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그걸 작성하는 것도 여러분이 나중에 실기 가서 배우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그렇게 양식을 보시라는 얘기고요. 넘어가시면 230페이지 위쪽에 보면 재무상태표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의 관계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아까 말한 요거예요. 이거 작성할 때 연결돼 있다라는 거예요. 재무제표는 다 얘네들이 연결이 돼 있는데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나중에 필기할 때 또 설명을 드릴 건데 제조원가 명세서를 통해서 제품을 얼마에 만들었는지 알아야 돼요. 얼마에 만들었는지 알아야 얼마에 팔지가 결정될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제조원가 명세서를 통해서 단기에 제품을 얼마 주고 만들었다라는 걸 계산을 해서 손익계산서로 넘겨주면 손익계산서는 그거를 얼마에 팔았는지 매출 원가를 계산하고 단기 순이익을 계산을 해요. 그러면 요 단기 순이익이 아까 얘 얘기했죠? 그래서 얘가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전기 2월 미처분 이익잉여금에다가 단기 순이익을 더해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나오겠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또 여기서 발생된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재무상태표에 뭘로 2월 이익잉여금으로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전산회계 1급 실기 문제에 나오는 겁니다. 그걸 지금 연결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재무상태표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써있죠. 그죠? 왼쪽에 재무상태표 맨 아래. 근데 이거는 시험에 나올 때는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안 나와요. 2월 이익잉여금이라고 나와요. 시험에서는 실기시험 해보시면 그게 누구랑 연결되어 있다고요? 얘는 거꾸로 이렇게 해놨죠? 이렇게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해놨잖아. 그죠? 지금 그렇게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배당금이 나와요. 자, 이제 주주총회를 통해서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처분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배당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내용 보세요. 회사는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방법에는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 그리고 현물 배당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현물 배당은 신경 쓰지 마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회사에서 통조림을 만들어 파는 회사야.
그런데 요번에 주주들한테 배당을 줄 돈이 없어. 그래서 통조림으로 배당을 주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시험 문제에 나올 일은 없어요. 대신 여러분이 이게 현물 배당이구나. 이렇게만 알고 계시고 우리는 현금 배당, 주식 배당만 보시면 돼요. 자, 이러한 배당은 언제 결정이 된다고 그랬죠? 주주총회 때 결정이 된다는 거라고 그랬죠? 주주총회에서 결정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배당은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서 확정된다. 배당에 관한 회계 처리는 다음과 같은 시점이 있는데 이것을 먼저 이해하자 그랬는데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배당 기준일. 이거는 배당 기준일은요. 그냥 간단하게 기억하세요. 밑에다 쓰세요. 12월 31일. 결산일이 배당 기준일입니다. 그 다음 배당 선언일이 있어요. 배당 선언일이 다른 말로는 결의일이라고 합니다. 결의일. 언제요? 요때 주주총회 때 배당 선언일 그리고 배당을 지급일이 있죠. 그래서 이때 결의를 하고 선언을 하면 지급은 일반적으로 한 달 이내에 지급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날짜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배당 기준일, 배당 결의일, 다른 말로는 선언일, 그 다음에 지급일. 하셨나요? 그렇게 날짜를 구분을 해 놓은 거고 그걸 왜 날짜를 구분을 해 놨냐면 우리가 주주총회 때 요번에 이익 난 것 중에 얼마를 배당을 할게요 라고 결정이 되면 회계 담당자는 회계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결의일에 만약에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이 결정이 났다. 그러면 차변으로 2월 이익 잉여금을 없애고 이익을 없애서 배당을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금 배당을 줄 거다. 그럼 뭐라고 회계 처리하고 미지급 배당금이라고 회계 처리하고 자, 주식 배당을 줄 거다. 그러면 미교부 주식 배당금으로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 하는 거다? 결의일에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날짜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의일에 이런 회계 처리를 하고 지급일, 지급일에는 어떻게 해주면 돼요? 이제 이렇게 잡아놨던 걸 없애주고 현금 배당은 현금이 나가면 되고 주식 배당은 주식을 발행해서 지급하면 되니까 자본금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지금 그 용어를 이해를 하라는 거는 언제 어떠한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니까 용어를 좀 알아두시란 얘기예요. 그 내용이 231페이지에 써 있어요. 필기 안 하셔도 돼요. 231페이지 오른쪽에 표 안에 들어있죠? 그 내용이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231페이지 가서 보세요. 자, 현금 배당을 하면, 자, 배당금을 주주에게 현금으로 배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에 현금이 나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순자산은 감소하고 자본도 감소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자본이나 순자산이나 같은 말 아니에요? 그쵸?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거를 좀 바꾸면 이해가 좀 더 나을 것 같은데 순자산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자산이라고 하세요. 왜냐면 자 보세요. 여기 잠깐 보세요. 2월 이익 그러니까 이익잉여금이 줄어든다라는 건 자본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맞죠? 이익잉여금이 자본의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애잖아요. 근데 얘 차변으로 없애게 되면 이익이 없어지면 자본이 줄어들겠죠. 근데 그만큼 뭐가 나갈 거라는 거예요. 현금이 나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 배당을 하면 자본도 줄고 자산도 줄 거라는 얘기예요. 됐죠? 자, 다음 밑에 주식 배당 보시면 자, 주주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신주를 발행하여 배당하는 것을 말한다. 주식 배당은 이러한 이유로 한다는 거예요. 기업 자금의 외부 유출을 막고 동시에 이익 배당의 효과도 갖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식 배당을 한다는 거예요. 또한 현금 배당과는 반대로 회사의 자산과 자본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따라서 투자자는 아무런 회계 처리를 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 앞에서 주식 배당 받으면 회계 처리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주식 배당하게 되면 여기 있는 이익 잉여금을 떼다가 어디로? 자본금으로 옮기는 거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본의 변화가 안 생기겠죠? 되셨나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표에는요. 이것도 시험에 등장을 해요. 필기 시험 문제로도 등장을 하는 거라서 지금 요 얘기예요. 아까 설명드린 내용. 자, 그거를 표를 보고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자, 내용 보세요. 자, 배당 선언일. 배당 선언일 밑에다가 써놓으세요. 자꾸 까먹을 수 있으니까 결의일이에요. 결의일. 다른 말로는 주주총회일이에요. 그러면 주주총회에서 이렇게 결정이 났대요. 그러면 현금 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조금 전에 쓴 내용이에요. 차변으로 뭐가 없어져요? 2월 이익 잉여금이 없어져요. 자, 이게 뭐 얘기하는 거죠?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에요. 자, 전년도 말에 미처분 이익 잉여금으로 해놨던 거예요. 근데 이게 올해로 넘어왔잖아요. 그래서 2월 이익 잉여금으로 명칭이 바뀌는 거예요. 자, 2월 이익 잉여금을 떼다가 뭐를 줄 거다? 배당, 현금 배당을 줄 거면 뭘로 잡아놓으라고요? 미지급 배당금이라는 부채로 잡아놓으란 얘기입니다. 자, 만약에 주식 배당을 한다고 하면 똑같이 이익을 떼다가 배당을 하니까 2월 이익 잉여금을 줄이고 그만큼 뭘로 잡아놔요?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는 자본 조정으로 잡아놓으란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밑에 투자자의 입장에서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현금 배당은 배당금 수익, 배당 받으면 배당금 수익이라 했잖아요. 근데 아직 못 받았으니까 뭐로 해두란 얘기예요? 미수금으로 하란 얘기예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근데 주식 배당은 회계 처리를 하지 말라고 했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거는 선언일, 배당 선언일, 결의일이라 했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급일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요렇게 미지급 배당고로 잡아놨던 걸 차변으로 없애고 뭐가 나가면 돼요? 현금이 나가면 돼요. 그러면 부채가 감소하고 자산이 감소하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돼요? 차변으로 미교부 주식 배당금을 없애고 그만큼 주식을 발행해서 지급해야 되니까 주식을 발행하면 뭐가 늘어난다고 했죠? 자본금이 늘어나는 거죠. 얘도 자본에 해당하긴 하겠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게 그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얘는 자본 안에서만 계속 왔다 갔다 하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자본의 변동이 안 생기는 거고 얘는 자본이 감소하면서 자산이 나간다라는 거죠. 자, 그게 지금 말로 설명돼 있던 게 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무 상태 맨 아래 보면 여기 진하게 분개가 돼 있잖아요. 그죠? 이거에 대한 얘기. 자산이 감소한다. 자본이 감소한다. 얘는 자본이 감소하지만 다시 자본이 늘어난다. 그래서 맨 마지막 줄에 현금 배당은 순자산의 유출이 생긴다. 그죠? 근데 주식 배당의 경우에 재무 상태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안 생긴다. 이걸 설명하고 있네요. 233페이지 연습 문제 풀어볼게요. 자, 분계 연습 1번. 금년 3월 10일에 열린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주식 배당 2천만 원에 대해 주식 배정을 실시하였다. 단 원천징수세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그랬네요. 그러면 3월 10일 날 무슨 얘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주식 배당을 결의를 했다라는 거죠? 그럼 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3월 10일 날 2월 이익 잉여금을 2천만 원 떼다가 뭐 하기로 결정했다고요? 주식 배당을 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럼 이날 뭘로 잡아놨었다고요?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는 걸로 잡아놨다가 그걸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오늘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차변으로 뭐를 빼고 미교부 주식 배당금을 없애고 2천만 원 이만큼 주식을 발행해서 줄 거니까 자본금이 늘어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요거는 참고하시란 얘기고 요거예요. 그러면 2번도 같은 얘기네요. 지난달에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중간 배당금 3천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원천징수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대요. 또 그 얘기네요. 그러면 주주총회 때 마찬가지로 2월 이익 잉여금을 얼마를 없애고 3천만 원을 자, 그리고 뭘로 잡아놨다가 미지급 배당금으로 잡아놨다가 오늘 주고 있으니까 차변으로 미지급 배당금을 없애고 3천만 원이죠? 3천만 원. 그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현금으로 지급을 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얘는 참고하시라는 거고 요게 답이죠. 다음 3번 보세요. 2020년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2019년 전년도 이익처분 사항의 다음의 내용이 회계 처리되어 있지 않음을 발견했대요. 그럼 원래 이거를 결의일에 결의를 했는데 회계 처리를 안 해놨대요. 그러면 원래 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자 일단 밑에 내용 보시면 보통주 한 주당 0.2주의 주식 배당을 실시한대요. 한 주당 액면 금액이 5,000원이고 발행 주식수가 2만 주래요. 주식 배당은 결의 즉시 분배되었대요. 자, 그러면 원래 결의했을 때 하변으로 2월 이익 잉여금을 없애고 차 대변에 뭘로 주식 배정이니까 뭘로 하라는 거예요? 미교부 주식 배당금으로 잡아놓으란 얘기예요. 근데 발행 주식 수가 5,000원짜리 2만 주니까 1억일 거예요. 근데 한 주당 0.2주니까 배당이 2천만 원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세요. 1억에 20%예요. 지금 0.2. 그러면 2천만 원의 주식 배당을 하기로 이렇게 결정이 됐었는데 회계 처리를 안 했대요. 그럼 정상적으로 했다면 이렇게 한 다음에 차변으로 미교부 주식 배당금을 없앤 다음에 주식을 발행해서 나눠주니까 자본금이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를 회계 처리를 까먹어서 결의 즉시 분배되었대죠? 그러면 요 과정이 생략이 된 거죠. 그렇잖아요. 결의일날 이렇게 했다가 없애고 주식 발행을 하는데 지금 그거 과정을 생략을 했으니까 이렇게 바로 2월 이익잉여금이 바로 자본금으로 바뀌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이렇게 쓰셔야 돼요. 다음 객관식 갈게요. 1번. 다음 중 자본의 분류와 해당 계정 과목의 연결이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1번 자본금은 보통주 자본금, 우선준 자본금으로 구분한다고 그랬죠? 맞고 2번 자본잉여금은 주식 발행 초과금, 자기주식 처분이익. 맞네요. 하나 더 쓰세요. 옆에다. 감자 차익이 빠졌죠? 감자 차익. 요거까지 자본잉여금에 해당하고 자본 조정에 감자 차익은 자본잉여금에 해당하죠?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감자 차손 맞고 나머지 또 써보세요. 생각나는 대로. 뭐 있었죠? 주식 할인 발행 자금,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자기 주식, 미교부 주식 배당금. 요거까지가 자본 조정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다음 4번의 이익잉여금은 이익준비금하고 임의적립금 맞죠? 그래서 3번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넘어가셔서 2번. 다음은 회계 거래 중에서 자본 총액의 변화가 없는 것은 그랬네요. 자, 1번에 주식을 할인 발행했대요. 그럼 자본이 늘어나겠죠? 자, 일단 주식을 할인 발행했다. 자, 주식을 할인 발행했다 그러면 자본금은 어찌됐든 주식 발행했으니까 늘어나겠죠? 10,000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현금이 들어오는 건 9,000원만 들어왔다. 그럼 1,000원에 뭐가 발생한다? 주식 할인 발행 하금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산이 9,000원 증가하는 거고 자본이 9,000원 증가하는 거예요. 자본금이 10,000원 증가했지만 1,000원이 빠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걸 굳이 설명하자면 자산이 9,000원 증가했고 자본이 9,000원 증가했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2번 이익준비금을 계상하다 그랬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회사에서 이익 난 것 중에 일부를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차변으로 뭐가 없어지고 2월 이익 잉여금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자본이 감소하죠. 그리고 이익 준비금으로 쌓아놨으니까 모아놨으니까 다시 자본이 증가하겠죠. 10,000원이라고 가정하면 10,000원의 자본이 감소하고 10,000원의 자본이 다시 증가하니까 자본 총액에는 변화가 없겠죠. 다음 3번 당기순 손실이 발생하면 이익잉여금이 줄어드니까 자본이 감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식을 할증 발행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본금은 10,000원을 발행을 했는데 현금이 얼마가 들어왔더라? 11,000원이 들어왔더라. 그러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 나오죠. 얼마? 1,000원이. 그러면 얘는 자산이 11,000원 증가한 만큼 자본도 11,000원이 증가한 거죠. 자, 얘는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니까 11,000원이 증가하고 자본도 11,000원이 증가한다. 자, 그래서 자본의 변동이 없는 것은 2번이 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3번. 다음 중에 이익잉여금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이익준비금은 법정 적립금으로 이익잉여금에 해당하죠. 임의적립금도 이익잉여금에 해당하죠. 주식발행 초과금은 자본잉여금에 해당하죠. 3번이 답이고 미처분 이익잉여금도 이익잉여금에 해당하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4번. 다음 보기 중에 이익잉여금으로 분류하는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현금 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10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적립해야 하는 금액.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익 준비금에 대한 설명이죠.
이익 준비금이니까 이익잉여금에 해당하고요. 다음 니은 액면을 초과하여 주식을 발행한 때 그 액면을 초과하는 금액 이게 뭐예요? 주식 발행 초과금이고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잉여금에 해당하죠. 디귿은 감자를 행한 후 주주에게 반환되지 않고 회사의 불입자본으로 남아있는 거 감자 차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자본잉여금에 해당하는 거고 그러면 이익잉여금으로 분류되는 거는 기억밖에 없네요. 다음 5번 주식 발행회사가 이익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주식 배당의 배당 후 상태 변화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렇게 하면 되죠. 사변으로 2월 이익 잉여금이 줄어들고 그만큼 주식 배당하면 자본금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자본이 감소한 만큼 자본이 증가한다. 맞죠? 그러면 1번 배당 후에 이익잉여금은 증가하나요? 이익잉여금이 줄잖아요. 감소하죠. 두 번째 배당 후에 자본금은 증가한다. 맞죠? 2번이 답이네요. 3번 배당 후에 옳지 않은 것 물어봤으니까 2번 맞는 거고 3번 배당 후에 총 자본은 불변이다. 맞죠? 자본을 뺀 만큼 자본이 늘어났으니까 4번 배당 후에 발행 주식 수는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1번이 옳지 않은 거네요. 다음 6번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확인할 수 없는 항목은 기타 법정 적립한 거 있으면 나올 거고 현금 배당이든 주식 배당이든 배당에 관련된 건 나올 거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안 나와요. 당기순이익은 전기월 미처분 이익잉여금에다가 당기순이익을 더해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나오는 거니까 얘는 나오겠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됩니다. 다음 7번 또 분류 물어보는 문제예요. 다음은 자본의 분류와 그에 속하는 계정 과목을 연결한 것이다. 틀린 것은 자본금은 보통주 자본금 맞죠? 자, 공부하는 셈 치고 하나씩 써놓으세요. 옆에다가 우선주 자본금. 그래서 자본금은 보통주 자본금과 우선주 자본금으로 구분 표시한다. 그랬었으니까. 자,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잉여금에 해당하죠? 그럼 2번은 맞는 거네요. 자, 3번. 자기 주식은 자본 조정 맞죠? 다음 4번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이익잉여금이 아니라 자본 조정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다음 8번. 다음 중 주식회사의 자본 구성 요소에 관한 설명으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기억은 한 주의 액면 금액에 발행한 주식 수를 곱한 금액이다. 뭐에 대한 얘기죠? 자본금에 대한 얘기예요. 그죠? 니은은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자본거래에서 생긴 잉여금, 자본잉여금이죠. 다음 디귿, 회사의 영업활동 결과로 발생한 순이익을 원천으로 하는 잉여금, 영업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거, 잉여금, 이익잉여금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인가요?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2번이네요. 다음 9번. 자, 내용 볼까요?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에 전입하였을 경우에 대한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본 총액은 이렇게 해야 되죠? 사변으로 이익 준비금을 없애고 자본에다가 전입한다. 이 경우죠. 그러니까 자본 총액은 변화가 없죠. 두 번째, 자본 총액이 감소하지 않죠. 어차피 변화가 없으니까. 자본금은 증가하죠. 자본금은 증가하고 그래서 3번이 답이네요. 3번. 자본금이 감소한다 이러면 틀린 거니까. 다음 10번. 다음 중 자본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현물 출자로 인한 주식의 발행 금액은 제공받은 현물의 공정가치이다. 지금 이거는 예전에 풀었던 거랑 비슷한 얘기네요. 내가 제공한 주식의 공정가치를 몰라요. 안 나와 있잖아요. 근데 내가 제공받은 현물의 공정가치는 알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받은 현물의 공정가치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내가 제공한 주식의 공정가치로 내가 제공받은 현물의 취득원가를 결정을 하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얘는 그 얘기는 없으니까 반대로 내가 제공한 주식의 공정가치를 몰라요. 근데 내가 제공받은 자산의 공정가치를 알면 그 공정가치로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다음 기말 재무상태표상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당기 이익잉여금의 처분사항이 반영된 후의 금액이에요. 아까 제가 나온다고 했던 얘기죠.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건 그래서 그랬잖아요. 12월 31일 날 우리가 재무상태표를 작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언제 일반적으로 2월 달 정도에 그죠? 3개월 이내 주주총회 하라고 그랬으니까 주주총회 때 뭐 한다고 그랬어요? 이때 처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써 있는 금액은 처분 전의 금액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3번 주식 배당과 무상증자는 순자산의 증가가 발생하지 않는다. 자본이 변동이 안 생기는 거죠? 아까 했던 얘기죠. 이렇게 자본이 이렇게 있으면 또 다 써야 되겠네.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이익잉여금. 요렇게 하는 게 뭐였어요? 이익의 일부를 떼다가 이게 주식 배당을 하는 경우죠. 주식 배당의 경우도 있고요. 이익 준비금을 자본금에 전입시키는 건 무상증자예요. 그러니까 주식 배당일 수도 있고 무상증자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자본잉여금 중에 일부를 갖다 넣는 거 이것도 뭐에 해당해요? 무상증자에 해당하죠?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것도 자본의 변화는 안 생겨요. 4번 주식 발행 초과금은 주식의 발행가액의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맞죠? 그래서 2번이 틀렸다는 얘기고요. 다음 또 비슷한 얘기네요. 다음 중 주주총회에서 현금 배당이 결의된 이후에 실제 현금으로 현금 배당이 지급된 시점에 거래 요소 결합 관계로 옳은 것은 거래되는 시점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2월 이익 잉여금이라는 자본을 감소시키고 이만큼 미지급 배당금이라는 부채로 잡아놨다가 지급일에 미지급 배당금이라는 부채를 감소시키고 현금이 나가니까 자산이 감소하겠죠. 그러면 지금 지급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급된 시점이니까 부채가 감소하고 자산이 감소한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얘는 결의 시점이고 얘가 지급 시점이에요. 그쵸? 자, 같이 볼까요? 되게 간단한 문제예요. 자, 1번 주수원기업은 결산 시 회사 자본의 구성 내용이 자본금이 5천만 원, 자본잉여금이 300만 원, 이익준비금이 70만 원이었고 당해 연도의 당기순이익은 50만 원이었다. 현금 배당을 30만 원 할 경우에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할 최소 금액은 얼마인가? 자, 앞에 자본금이 5천이고 자본잉여금이 어쩌고 다 필요 없는 얘기예요.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되는 건 뭐에? 현금 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적립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최소 현금 배당 30만 원에 10%니까 3만 원을 잡으면 되겠네요. 그죠? 자, 여기까지 해서 자본을 정리를 해 봤습니다.